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매주 IQ 점프에 연재되는 드래곤볼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다음 화가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를 기다렸죠. 많은 명장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손오공이 초사이어인이 됐을 때와 트랭크스가 처음 등장해서 프리더를 가볍게 썰어버렸을 때, 그때 많이 충격을 먹었죠.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임팩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셀 게임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손오공이 출전해서 놀랐고, 손오공이 셀에게 패배해서 더욱 놀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오공이 다음 타자로 손오반을 지목해서 아주 놀랐습니다.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손오공은 대체 왜 아직 어린 오반에게 바톤을 넘겼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반은 그런 의구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며 최강의 전사로 등극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도 이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베르세르크 최신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굵직한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많이 궁금한데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보려고 참고 있어요. 추후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난 후에 그때 리뷰하겠습니다. 제 영상 댓글들을 보니 베르세르크가 아직도 초반부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가님 공식 인터뷰에서 이제 베르세르크는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곧 완결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이 대작의 완결을 과연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니까요. 제가 올린 베르세르크 결말에 관한 영상에 많은 고수분들이 댓글로 예상 결말을 달아주셨어요. 읽어보시면 그 중에서 정답인 결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혈 팬분들의 뛰어난 분석의 댓글들을 보고 나니 베르세르크 영상을 올리는데 부담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도 꿈보다 해몽이 더 재밌다고 저의 뇌피셜도 가볍게 부담 없이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앞으로 대규모 전투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전투는 양측의 전면전이라고 가상해보겠습니다. 그리피스 진영의 어마무시한 능력자들에 반해 가츠 진영은 아직 매우 초라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화 킹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나라는 합종군 공격에 멸망 위기를 겪습니다. 진나라의 총사령관 창평군은 가장 믿음직한 무장 몽무에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지시합니다. 합종군 중에 가장 큰 축인 초나라의 대장 한명의 목을 따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명의 주변에는 우수한 맹장과 수많은 정예병사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창평군은 군사를 양쪽 사이드부터 공격하게 해서 적의 눈을 가장자리로 돌리고 중앙의 길을 열어 제일 빠른 지름길로 몽무의 검이 한명에게 직접 닿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베르세르크 결말 부근에서 가츠와 그리피스의 1대1 대결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츠의 검이 그리피스에게 닿으려면 거대한 산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가츠가 그리피스에게 돌격한다 해도 그의 수하들이 그렇게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전면전 대결 구도를 살펴보면 해골기사는 먼저 조드와 붙을 확률이 크죠. 그 후 보이드에게 돌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사도들과 고드핸드인데 지금 가츠 일행의 전력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도 해골기사가 유괴의 문을 열면서 백전노장의 대마법사들이 가츠를 도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엑스트라들의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힘을 가진 네임드급이 활약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후반부 핵심 키 꽃보라의 왕 다난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베르세르크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플로라입니다. 중요 전투에 어떻게든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히든카드인 오늘 영상의 주인공 시르케입니다. 드래곤볼의 손오반처럼 시르케도 베르세르크 최종부에서 잠재력을 폭발시키리라 생각합니다. 가츠의 검이 그리피스에게 닿기 위해선 시르케의 맹활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르케는 가츠 일행을 처음 만나서 트롤 퇴치라는 퀘스트를 받습니다. 전장에 도착해서 시르케는 곧 있을 전투에 유리한 거점을 살핍니다. 가츠는 이런 시르케를 보며 놀라는 듯한 대사를 하죠. 어린 나이임에도 듬직한 지휘관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시르케의 태생이 궁금해지는데요. 대부분의 일본 만화를 보면 주인공 아버지들이 먼치킨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죠. 베르세르크 주인공 가츠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인간이기에 어느 정도 전투력의 한계도 보였고요. 반면에 시르케는 어린 나이임에도 강력한 마력, 풍부한 지식, 그리고 실전 전투 경험까지, 물론 최고의 스승인 플로라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어린 나이에도 먼치킨의 능력을 보입니다. 그것도 현재는 빙산의 일각 수준이고 최종전에서 더욱 폭발하겠죠. 이런 연유로 후반부에는 그녀의 태생에 관한 비밀도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면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츠는 그리피스, 해골기사는 조드 그리고 보이드와 대립할 텐데, 그렇다면 시르케는 그리피스 진영에 누구와 붙을까요? 유력한 후보로 먼저 소냐입니다. 소냐는 우연히 시르케를 만난 후 시르케는 부엉이, 자신은 솔개라고 칭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만남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포지션은 다르지만 보통 인물로는 보이지 않아서 적으로 만난다면 충분히 위력적인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슬렁입니다. 처음 말한 소냐와는 비교 불가의 상대이지만 소노반의 예시와 일본 만화의 특성을 따라가면 만약 시르케의 부모가 초월적 존재였다면 최종전에서 상상 이상의 힘을 쏟아낼 것입니다. 가치에게 약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슬렁이 어쩌면 최종 상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플로라와 마찬가지로 시르케의 대사들도 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대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월화의 소년이 꽃보라 왕의 화신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맞는 내용이라면 뭔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결말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베르세르크 결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르세르크에서 가장 슬픈 결말은 무엇일까요? 타인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 따르겠죠. 가장 유력한 건 당연히 가츠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츠의 죽음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츠 다음은 누구일까요? 저는 시르케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에요. 가츠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가츠와 캐스커의 행복을 위해 큰 결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로라가 시르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기특감과 기대감도 있지만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사랑하는 제자의 앞으로의 여정이 꽤 힘들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행 이론설에 비추어 본다면 어쩌면 플로라는 시르케의 여정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로라는 말했죠.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가츠와 시르케의 긴 여정이 모두 행복하게 맺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르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조금 바쁜 일이 생겨서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자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